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패드 9세대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9세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구매한 지는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용한 지는 2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익숙하다는 말이죠. 몇 년 동안 디자인이 안 바뀌고 그대로 출시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새 제품이지만 익숙한 아이패드 9세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작인 아이패드 8세대와 외관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터치 ID 센서가 내장된 홈 버튼이 있는 제품은 애플에서 아이패드 9세대가 유일하죠.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외부 터치 패널과 안쪽에 있는 LCD 패널이 완전히 접착이 되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어서 이질감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애플 펜슬로 필기할 때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화면이 통통거리고 화면을 누르면 푹푹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이 안 되어 있어서 조명 아래에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괜찮은 편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큰 불편함은 없는 정도이고요. 밝기는 최대 500니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달라졌습니다. 1.2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로 변경이 되었고요. 울트라 와이드여서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해 줍니다. 페이스타임으로 영상 통화할 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크기는 폭이 174.1mm이고 세로 길이가 250.6mm이고요. 자, 그리고 두께는 7.5mm로 가로 세로 두께 모두 전작과 동일합니다. 대신 무게는 3g 가벼워진 487g이고요. 이 정도 무게면 아이폰 13 프로 두 개를 들고 있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보다 더 무거운 무게이고요. 자, 후면을 보면 실버 색상입니다. 총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실버 색상으로 출시를 했고요. 실버 색상은 가장 무난한 색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후면을 만져도 지저분해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설사 지금 조금 여기 오염이 조금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눈에 띄게 표시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카메라는 800메가픽셀의 와이드 카메라가 적용되었고요. 전작과 동일한 카메라이고요. 오토포커스만 지원이 됩니다. 다만 LED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사진 촬영하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아이패드로는 사진을 잘 찍지 않으니까 큰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화면비가 4:3 비율이어서 상하 렛터박스가 넓은 편이고요. 밝기는 최고 500니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자체의 이 베젤 때문에 렛터박스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가볍게 영상을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최대 밝기로 세팅해두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크모드와 트루톤 기능도 오프한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터치 패널과 LCD 패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갈수록 통통거리는 소리는 심합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양손으로 들고 게임할 때 의외로 괜찮습니다. 기기 자체의 이 상하 베젤 때문에 가로로 들고 게임할 때 보면 손으로 그립을 한 상태에서 하기에 불편함은 없지만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장시간 게임하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 버거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발열은 초기에 잠깐 따뜻한 정도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4K 화질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극한은 밸런스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을 4K로 설정해 놓고 플레이해 봤는데요, 10분 정도 하면 후면이 따뜻해집니다. 뜨거운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애플 펜슬에 대한 사용성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메모할 일이 있을 때 화면을 바꾸지 않고 여기 우측 하단에서 메모장을 꺼내서 바로 메모할 수 있는 퀵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맥락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페이지로 돌아오면 예전에 사용했던 이 메모장을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스플릿 뷰로 인강을 들을 때 메모를 할 수 있어서 편했고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멀티태스킹에서도 필기하기가 용이합니다. 제가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펜슬 2세대보다 그립감은 더 좋은 것 같고요. 제가 1세대, 2세대 모두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PDF를 볼 때도 화면이 크기 때문에 확대를 하지 않아도 바로 밑줄을 긋기도 쉽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패드 9세대는 꺼진 화면에서 메모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잠금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손쉬운 사용에서 터치 항목에 있어야 할 탭파이어 깨우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화면을 깨울 때 홈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꺼진 화면에서 두 번 두드리면 바로 메모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탭파이어 깨우기보다는 홈 버튼으로 깨우고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편했고요. 그리고 두 번 두드려서 바로 지우기를 사용하거나 필기구를 바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1세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한 점입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도 스테레오라고 하는데요. 하단만 스피커 두 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세로로 볼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가로로 들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크기에 비해서 웅장하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볼 때 에어팟 3 같은 무선 이어폰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냥 스피커로 볼 때는 소리가 약하고요. 아이폰 13 프로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8557mAh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10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사용시간은 유튜브를 봤을 때 기준으로 10시간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시간 정도 하면 방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이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격대에 영상, 게임, 필기까지 여러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나 애플 TV를 볼 때도 괜찮고요. 애플 펜슬을 이용한 필기를 목적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상이나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비추천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아이패드 9세대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